비화되어 날아온 많은 불씨들이 지붕에 3개의 지붕 중에 불행하게도 2개 지붕이나 하나의 지붕에 불씨들이 집중해서 날아왔다면 앞서 제작했던 외장 마감재와 산불 화재 영상에 이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과 이번 산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여러 건물을 통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물 외벽 마감재와 화재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경석과 회양목, 잔디가 잘 가꿔진 곳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공시설 단산문화센터로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함께 주변에는 조경 공간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현장에서 이틀 동안 겪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건축 전문가로서 화재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그리고 화재 진행 과정,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물 외벽 마감재에 따라 이번 재앙과도 같은 산불 하마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번 같은 대형 산불 화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태풍 같은 강풍으로 인해 예상을 할 수도 없었던 더 많은 피해와 주택, 부속 건물들이 불탔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집을 리모델링을 할 때나 새로 신축할 때는 외장 마감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시고 선택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난 콘텐츠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인데요. 마른 잔디 일부분이 이번 산불로 인해 새까맣게 탄 흔적이 보여집니다. 도장나무라고 부르는 회양목도 불에 타고 걸렸는데요. 건물 외벽을 보십시오. 잔디로 이어진 건물 최하단에는 불에 걸렸고 낮은 지표면의 화염이 건물 외벽 대리석에도 일부 전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것은 외벽체 마감이 불이 전도되지 않는 무기질 자재인 대리석이 아니고 인화성이 높은 마감재였다면 이 건물도 화재로부터 이렇게 지면에 잔디만 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불에 탈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끔찍한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원인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건물과 이어지는 마당에 인화성이 강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가연성 물질인 바짝 마른 잔디, 종이박스, 비닐 포장재, 농작물의 부산물 같은 것들이 건물 외부나 마당에 있었다면 산불의 불씨가 비교적 먼 거리에서 비화되어 날아왔을 때 연료 역할을 하게 되고 불이 옮겨 붙게 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 불로 인해 집의 외벽 마감, 외장 마감재 또한 인화성과 가연성이 높은 물질일 때 주 건물까지도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장 마감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선 영상의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전소된 건물의 앙상한 골조가 드러나는 가운데 좌측을 보시면 잔디 부분이 불에 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도로 콘크리트가 끝나는 부분에 잔디가 불에 탄 흔적이 확인됩니다. 100%라는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주택들이 전소된 이유는 산불의 불씨가 비화되어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씨가 마른 잔디를 매개체로 삼아 타오르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외벽체에 옮겨 붙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스타코 마감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토크로 해서 모든 집들이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재료 물성상 스토크는 불연성 재질의 훌륭한 마감재입니다만 정상적인 시공법에 의하지 않은 제대로 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싼 게 빚이 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선 영상에서처럼 장사하냐 등등의 댓글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영상을 제대로 보고서 댓글을 걸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림의 댓글이 있다면 독해력이 지극히 낮은 뿐이라고 웃으면서 넘기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들이 전소된 이유를 하나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어쩌면 이 부분의 역할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곳은 다행히 화재가 나지 않은 6채의 건물인데요. 2개 동의 건물이 연동된 모습으로 자세히 보시면 6채의 집이지만 3개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동씩 따로 보시면 왼쪽 집의 지붕이 오른쪽 지붕보다 대략 1.5m 정도가 낮고 왼쪽 지붕의 마감재인 징크판이 오른쪽 외벽면에 닿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과 같은 산불이 아니었다면 큰 상관은 없었겠지만 이번 산불은 바람,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순식간에 불면서 인접한 많은 산들이 불탔었는데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에서든 불씨가 날아와서 지붕에 많은 불씨들이 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에 전소된 13채의 집들도 두 집 또는 세 집이 지붕에 단차를 두고 연접해 이어진 건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 바닥인 지표면에서는 마른 잔디가 건물 하부로 불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가정과 함께 비화되어 날아온 많은 불씨들이 지붕에 3개의 지붕 중에 불행하게도 2개 지붕이나 하나의 지붕에 불씨들이 집중해서 날아왔다면 그 지붕 경사도로 인해 징크 지붕 끝 하단 부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불씨들이 결국 연동된 이웃집 외벽체에 옮겨붙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붕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벽 마감재가 중요하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이고 스터코 마감재가 훌륭한 자재임은 틀림없지만 단열재는 최소한 준불연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유리하고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는 공간 구성도 중요하지만 지붕의 모양과 각도, 맞닿이는 벽체 등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6채의 건물의 안전함은 불씨의 영향을 다행히 받지 않았고 바람의 방향이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소된 집들의 철골조를 자세히 보시겠는데요. 연동된 건물의 지붕이 2개, 어떤 건물은 3개의 단차를 둔 지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한 전소 원인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덧붙여 외벽체에 불이 타면서 건물 외부로 확산이 되었고 그 열로 발생하는 근적외선이 유리창에 흡수되었을 테고 그렇게 순식간에 모여진 강한 복사열이 창문을 깨뜨리면서 복사열과 불씨들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깨어진 창문만큼의 면적만큼 불씨들이 날아 들어왔고 실내에는 가연성 높은 바닥 마감재와 커튼, 소파 등의 인하가 되면서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을 것이란 추측을 해보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나의 건물을 더 보시겠는데요. 3월 26일 국가보물로 지정된 고운사에 가운루와 연수전이 전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서 이 고운사 명부전에 제 아버님과 어머님의 위패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확인차 가던 길에 본 영상입니다. 고운사 가는 길 입구에 위치한 채치원 문학관 건물입니다. 서쪽에 위치한 한계동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동쪽 건물은 외벽체가 전부 불탄 후에 나타난 그 얼름이 보여지고 전통 기와로 이어진 지붕은 절반가량 철거되면서 황토흙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동쪽 건물 2개 동은 엉망지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채치원 문학관을 뒤로 하고 고운사로 갔습니다. 다행히 대웅전과 지장전은 무사해서 그나마 안도를 했습니다만 국가보물로 지정될 만큼 건축물적 가치가 높은 가운로는 형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횡한 가운데 흙더미와 기아장만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고 단청을 입힌 주 기둥 하나는 아직도 불에 타고 있는 모습에 여러 방송국과 언론 매체에서도 그 아쉽고 안타까운 장면을 영상에 담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홍송이라 불리우는 춘향목이라고 예상이 되는 주 기둥은 심재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하루가 지난 그때에도 하얀 연기와 함께 비록 작고 얕은 불꽃이었지만 분명한 불길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지붕과 높은 산, 나무 위에서 바로 튀어나올 것 같았던 가운루 벽화의 호랑이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쳤을 때는 어릴 적 기억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왔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짐을 절로 느꼈습니다. 대웅전을 향하며 그 옆에 자리했던 범종각 건물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덩그러니 범종만 화재의 고열로 인해서 갈라진 걸 봤을 때 그리고 쓰러진 귀하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하마가 치열하게 닥쳤을까 하는 생각이 이를 때쯤 아쉽고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부전으로 향해 갈 때 우측의 약사전도 전소되어 형체가 남아있지 않았고 악어각과 정몽당도 전소된 걸 보았습니다. 좌측에 제 부모님 위패를 모셨던 명부전은 소방차에 가려져 있었지만 건물은 무사했고 지장보살과 10대 왕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걸 확인했습니다. 뒤돌아 나오면서 본 연수전이 있던 자리도 지붕 위에 올려졌던 흙과 기아장만 어수선하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뒤편 산에는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가운루와 연수전이 하마에 전소된 후에도 여전히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산에는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얘기하듯이 민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 살아생전 가끔 모시고 왔던 대웅보전에는 크레인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을 다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차를 돌려 채치원 문학관 건물로 왔습니다. 잔불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소방차와 소방대원분들이 애를 쓰고 계셨는데요. 이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난 건물 외벽과 팔짝 지붕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죠.
산불의 불씨가 지붕에 많이 날라왔다 하더라도 무기질 재료인 기와에는 옮겨 붙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외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건물 벽체를 보면 하얀색의 많은 떡밥들이 보이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봤던 전소된 주택 단지처럼 외단열로 마감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쪽 두 개의 건물 앞에는 조경 공간과 함께 마당은 마사토로 깔려 있습니다만 잔디와 낮은 조경수는 새까맣게 탄 흔적과 함께 제법 키가 높은 소나무들도 거의 전부가 불에 탄 걸 알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건물 전체의 단열을 위해서 외단열을 선택하였고 그것이 건물 외벽을 불태우는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나무가 전소될 때 나오는 수간의 높은 복사율과 불씨 들릴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가신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철콘 건물이라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화재의 여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주 재료인 콘크리트가 이미 화재 열기로 인해 압축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숨을 쉬는 가운데 정상 양생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구조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근된 철근 또한 통째로 달구며 구워진 콘크리트로 인해 인장 강도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물성의 찰떡궁합으로 조합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라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사태를 보면서 그 당시의 산불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표면인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지표화가 있습니다. 잔디나 낙엽, 종이, 회양목 같은 낮은 크기의 지상 감목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물질들이 일반적인 화재나 산불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간화가 있습니다. 한자처럼 나무 줄기가 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서 올라온 불길이 연동되면서 옮겨 붙은 것으로서 산불이 커지는 이유는 썩은 나무 몸통이나 나무 줄기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연통같이 꿀뚝작용을 하면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그 불꽃 비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까지 멀리 날아가서 점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수간화가 있습니다. 가슬수는 머리 부분을 의미하는 한자처럼 나무의 윗부분이 타는 것인데요. 산에는 나무들이 비교적 빼곡히 심어져 있거나 우죽순과도 같이 자생한 것이 많기 때문에 수간과 수간으로 다시 말해 나무끼리 꼭대기에서 서로 불이 붙어 확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 불씨가 멀리 날아가는 비산 불씨로 인해서 다른 지역, 다른 산에 새로운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이번 의성 산불도 이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주변 산들이 모두 타고 말았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강풍의 영향은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빠른 시속 8km의 속도로 인접한 산으로 번졌고 바람의 영향으로 비산된 불씨가 사방으로 날리면서 그 피해는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경수 식재를 할 때 수강 거리는 3m 이상을 띄워주는 게 좋다고들 하시지만 대부분의 집을 짓는 면적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 모든 집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소된 소나무, 이 수강과의 건물과의 거리는 3m 안팎으로 보여지고 기타 불씨나 불티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영상 단산문화센터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외벽체 마감은 대리석입니다. 부지 전체의 조경 면적도 꽤 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략 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 면적은 남향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전면과 측면, 후면을 합해서 대략 1030제곱미터로 약 310평에 이르는데 건물 코너 일부의 해양목과 잔디가 불탔지만 정자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면서 본 건물로 이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 화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바람의 방향이 좌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까지 불티가 날아와서 잔디와 조경수를 불태웠는데도 다행히 건물에는 옮겨 붙지 않았었고 또 천만다행으로 바로 옆 직선거리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집 2015년에 제가 지어드렸던 집과 그 주변은 안전하게 이번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이 집도 도로와 연접한 곳에는 메마른 잔디가 일정 면적만큼 있고 집과의 경계 지점에는 조경수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산에서 비화된 불씨가 이곳까지 날아오지 않았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드론으로 100m 높이에서 주변 산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산은 평지와 맞닿인 곳보다는 산 위 중간 부분부터 정상까지 불에 탄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훑어 지나갔다는 반증이고, 나무 꼭대기 부분에서 수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화기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불붙은 솔방울이 콩알탄이나 수류탄처럼 비화되어 대략 2-3km까지 날아가서 그 산을 초토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향에서 오랫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있었던 저의 형제 같은 친구 김용수 군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불에 탄 방향의 조경 면적은 제법 넓게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곳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건물과 맞닿이는 하부 대리석 일부만 끌리고 만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볼 대목은,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었다 하더라도 인화성 물질은 물기 없는 빛바랜 잔디, 외벽 마감재인 대리석 벽면을 통해 불길은 건물로 옮겨 붙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 골자입니다. 결국 외장 마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건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그 자리에서 꺼지거나 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 화재로 입은 많은 피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더욱 힘드신 분들, 제 친구도 여러 명, 친한 선배분도 여러 명, 제 선친과 친분이 두터웠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화마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여러 날에 걸쳐 지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는 산불과 다투면서 애쓰신 소방대원분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한 작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장 마감재, 외부 마감재는 무기질 재료를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외단열을 하시겠다면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시라는 것과,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물을 충분히 뿌려주라는 것입니다. 조경수를 식재할 때도 건물과는 최소한 3m 이상을 이격시키는 것과 잔디 면적은 최소화하고 콘크리트 포장이나 석재, 잡석 등으로 방화선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덧붙여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소재는 주변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없애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화재라는 것은 이번 산불 같은 피해로 커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대형 화재나 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대처하고 방지하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와 그 대비책 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과 견해를 담아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필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